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출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출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이란 무엇인지, CD롬이나 DVD에 담긴 콘텐츠를 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은 출판인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출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내용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자책이라든가 디지털 퍼블리싱, 그러니까 전자출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 부분에서나 아니면 출판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는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출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책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책이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우리는 책이라고 하면 그냥 두꺼운 종이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가 거의 4,5천 년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4,5천 년 정도 되는 역사에서 종이로 된 책의 역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대나무라든가 아니면 양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통해서 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지식과 문화와 콘텐츠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책이란 종이책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책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원전 22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왕으로서 이집트를 점령을 했죠. 근데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권에서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책은 아니고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는 그 책이 그 당시에 두루마리 있던 시절이죠. 어쨌든 이 시기에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쟁의 와중에서 그 도서관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두루마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은 그야말로 기원전 시대의 인류 문명의 지식이 아마 정리된 그런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지식들이 모두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유실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18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르네상스는 봉건 시대의 중세 유럽의 봉건 시대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봉건 지배 계층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즉 중세시대 때 중세 교회와 봉건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 질서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 것도 책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정리하기 시작한 것도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여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과연 적합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와 우리가 속한 사회조차도 굉장히 큰 변화와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갖고 우리가 책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책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출판을 디지털 출판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즉 책이 지식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렇다면 컨텐츠란 과연 무엇이고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 주제가 되겠죠. 사실 인류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하나의 학문의 주제로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기원전 시대에 유럽 전체를 길을 닦고 그 다음에 강에 다리를 놓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로마가 유럽 지역을 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이라는 형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에 인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묶여져서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또는 종이가 아니더라도 양피지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그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4세기, 15세기가 되어서야 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중세시대 때 책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또는 인쇄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량의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책이라는 형태가 점점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책이라는 것이 인쇄 기술과 더불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점이 생겨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죠. 현재는 지금 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전자책과 디지털 출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자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책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책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소설이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퍼블리싱, 즉 출판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이것은 디지털 출판에 속하지만 웹에 연재되고 있는 그 콘텐츠를 책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책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분량을 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저자 또는 여러 사람의 저자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것을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연재되거나 이런 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출판되고 있는 것은 다 책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책을 무료로 공유하자는 그런 운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의 책은 EPUB으로 만들어진 책이 많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CG로 편집해서 만드는 EPUB라는 전자책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책은 또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디지털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공통 분모도 있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주로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책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출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여러 정의들을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역사적 변화 과정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이로 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만드는 백과사전, 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죠.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 그림 등으로 적거나 인쇄한 여러 장의 낱장을 묶어 만든 것. 국제연합교육과 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통계를 목적으로 이러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제외한 면의 수가 최소한 49면인 비정기 간행물이라고 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종이책을 염두에 둔 정의겠죠. 그리고 어떠한 엄격한 정의로도 다양한 출판물 가운데 책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책의 형태나 내용, 제작, 유통 과정이 계속 변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도 한 3가지 정도의 책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제작됐다는 것, 즉 어떤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나 그 밖의 시각적인 상징체계, 그림, 음표, 기호, 이러한 시각적인 상징체계를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게 유포된 출판물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책이란 상당한 분량의 메시지를 가지고 대중적인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 휴대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재료에 기록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휴대의 간편함과 보존의 영구성이라고 하는 책의 2가지 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발표하고 설명하고 전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춰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적거나 인쇄해 놓은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책은 텍스트로 쓰여지고 그림이 그려진 인쇄된 낱장들의 집합이다. 이거는 앞선 여러 가지 정의와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잉크나 종이 그리고 양피지나 다른 재료들로 구성되어 보통은 개별 페이지들이 채워져 있다. 책 안에 한 장을 낱장이라고 부르면 낱장의 각각의 면은 페이지라고 부른다. 전자적 형식으로서 텍스트나 그림이 채워진 집합을 전자책, 이북 또는 이북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양한 책의 정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에 되게 중요한 정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책 안에 낱장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 또는 그림을 수단으로 표현한
정신적 소산물을 체계 있게 담은 물리적 형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신적 소산물이라는 점과 체계 있게 담은 물리적 형태라는 것에 되게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체계 기호는 주간은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목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나무로 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체계 있게 편철되어서 사용됐던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과 다르게 출판은 좀 다른 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판은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지만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만 출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셨죠? 출판은 좀 더 넓은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출판에 대해서 두산백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서, 회화, 사진 등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 독자들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을 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발매에서는 발매에 책임지는 기업을 출판사라고 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본질적 기능으로 매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미디어가 되는 것이 바로 출판물이다. 그 다음에 이런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보호, 전승, 발전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출판은 복제와 함께 출판물이 발행되어서 유상 또는 무상의 반포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출판물이 복제된다는 건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될 때는 하나의 책이 여러 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유상 내지는 무상, 그러니까 이 출판물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출판물은 책이지만 그 책조차도 무료책이 있고 유료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인쇄기가 발명되지 이전에도 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반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제 출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배포나 판매를 위해서 문서, 회화, 사진 등을 공표하는 제작 활동을 출판이라고 했습니다. 출판 기획에 의해 저작물을 선정하고 다양한 편집으로 정리 배열하여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전환하여 인쇄술 또는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어떤 재료나 다수 복제하여 각종 출판물을 제작하고 이를 독자에게 공표 배포하는 일을 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출판 기획을 여기서 출판 안에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네요. 결국은 지식과 정보를 전파, 향유, 교류하게 된다. 책을 통해서. 근데 출판에 대해서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은 영어로 퍼블리케이션이에요. 또는 퍼블리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중. 라티노 프로리쿰, 라틴어로는 프로리쿰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출판이라는 게 공중에게 자기의 의지를 공표하고 전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 환경이 본격화되는 지금 시기에 우리는 또 출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정의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출판은 정보, 문화, 음악, 소프트웨어, 기타 콘텐츠를 대중에게 판매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출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쨌든 세계적으로 퍼블리싱 또는 퍼블리케이션을 정의하는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출판이라고 그러고, 음악조차도 출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애초에 책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에서도 같이 출판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 왔죠. 결국은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출현하고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는 전자책, 학술지, 마이크로 퍼블리싱, 웹사이트, 블로그, 비디오 게임 등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전자출판, 전자적 출판이라고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있게 된 것이죠. 자, 결국은 출판사는 출판사의 상품도 있겠고, 어쨌든 커뮤니티의 책도 있겠고, 잡지도 있겠고요. 여기서 커뮤니티의 책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학동인, 예를 들어서 독립문학을 하고 있는 독립문학동인은 자신들의 책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예지이기도 하고 또는 책자를 내기도 하죠. 이런 책자들은 사실 상업적으로 판매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그 작가들이 돌려보거나 하나씩 나눠 갖거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그게 친밀한 독자들에게만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인 출판과는 좀 거리가 꽤 있죠. 결국은 공유를 위한 책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책들은 거의 대부분은 무료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포 자체가 목적이죠. 결국은 이 출판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말 그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도 있겠지만 정말 한두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독립출판사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넓죠. 소설, 시, 무역, 교육, 학술, 과학, 이 분야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보와 광고를 위한 책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기업들은 나름대로 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면 책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담거나 아니면 상품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자들한테 어떠한 그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을 하거나 이런 홍보나 광고를 위해서도 책은 되게 중요한 용도로 쓰이죠. 물론 그 책자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출판이라는 방식이 그러면 그동안 진화해온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독자들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인쇄 기술과 종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만든 책들, 이런 책들이 참 익숙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종이책 출판사들조차도 종이책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사고하고 있고 전자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전자책은 어떤 출판사 활동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자책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어떤 종이책을 읽는 숫자를 많이 줄였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책도 보고 아니면 기타 웹 콘텐츠도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사실 항상 출판사에 의지해서 책을 내던 작가들조차도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소설과 웹툰을 한번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전통적인 소설도 있죠. 이 전통적인 소설들은 책으로 나오고 웹툰, 이건 만화를 얘기하는 건데 전통적인 만화가 만화책으로 나왔었죠. 사실 이들은 책을 출판하진 않습니다. 웹 콘텐츠를 형식으로 출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사실 여러 분석과 연구에 의해도 이 소설과 만화 출판과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설과 만화 출판과의
웹툰과 웹소설은 사실 큰 관련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작가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리고 독자들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종이책 소설과 종이책 만화를 어떤 원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한 셈이 있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출판의 진화 과정은 결국은 종이책, 그러니까 활판 인쇄, 평판 인쇄, POD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인쇄들이 앞으로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활동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다양한 미디어가 계속 출판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로 만든 것 또는 오디오북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다양한 미디어로 이제 출판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웹 기반 출판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한다거나 웹사이트에 연재를 한다거나 웹소설을 한다거나 웹툰을 연재한다, 이런 것들이 다 웹 기반의 출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출판들이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킨들, 교보문고 이런 곳에서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냈죠. 그리고 태블릿 PC나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독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들고 뭐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책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 출판의 진화 과정에서 사실 인공지능은 출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출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플랫폼 중심으로 책의 그 유통과 이런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출판은 정보, 문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컨텐츠를 대중에게 판매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출현 덕분에 전자책, 학술지, 마이크로 퍼블리싱, 웹사이트, 블로그, 비디오 게임 이런 식으로 출판의 범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출판사는 때로는 출판사의 상품으로, 그 다음에 커뮤니티 책과 잡지로서 공유를 한 책으로서 만들어진다는 점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공중에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고 전달한다는 뜻을 지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출판에 대해서 출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소 좀 딱딱한 얘기이긴 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전자책을 기획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출판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